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 도시라면 경기도 용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수백조 원을 투자하면서 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 기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상일 용인 특례 시장 모시고 직접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에 가장 이슈라면 잼버리 대회입니다. 네. 용인 쪽에도 지금 무려 5천여 명의 대원들이 네, 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어제 오후부터 예. 1시쯤부터 도착을 시작을 해서 자정까지 계속 들어왔는데 한 5천여 명 예. 이제 용인에 왔고 저희가 나름 최선의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고 일단은 15곳에 35개국에서 잼버리 대원들이 와서 지금 예. 분산 입소를 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 용인에 대학이 또 많고 해서 대학의 기숙사 또 기업의 연수원 이런 시설에 지금 있고요. 이 잼버리 대원들에게 오늘부터는 예.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시설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요. 예.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 물놀이 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도 하게 하고 우리 또 포은 아트홀에서 예. 예술 공연을 지금 보게 하고 그다음에 용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지역이 있는데요. 네. 몽골군을 격퇴를 했던 처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인성 교육관과 처인성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예. 프로그램도 제공을 했고 용인 자체에서 좀 힘에 붙여서 과천에 있는 과학관에도 좀 그래요. 보냈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에서 또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DMZ에 간 우리 잼버리 대원들도 있고 예. 이제 경기 소방학교가 용인에 있는데 경기 소방학교에 지금 입소한 잼버리 대원들은 이 소방 안전 교육도 좀 배우고 그래서 그러세요. 각종 프로그램을 예. 제공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지금 태풍 때문에 비가 오기 때문에 예. 좀 고민이 큰데 어떻게 우리 잼버리 대원들에게 좀 인상에 남을 만한 프로그램을 제공할까 고민 예. 중에 있고 일단 용인의 실내체육관에 예. 한 1,9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차례로 나눠서 우리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공연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저녁 때는 포은 아트홀에 뭐 비보이 등 그 공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공연을 또 좀 보게 하고 이런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이게 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뭐 총력을 다해서 급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날씨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뭐 폭우, 폭염. 네, 네. 혹시 용인 쪽에서는 뭐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지난번에는 피해는 없었고요. 예. 대비를 나름 철저히 했습니다. 작년에 좀 피해가 컸기 때문에 피해 큰 곳은 저희들이 좀 철저히 대비해서 준설도 하고 차수벽도 만들어 놓고 해서 예.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는데 태풍이 또 오기 때문에 사실 그러게요. 걱정이 태산이고요. 예. 어찌됐든 이번 태풍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지금 뭐 잼버리 대원들이 가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네. 더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시장님 모시기 전에 반도체 시장에 네, 대해서 네, 얘기를 많이 그렇습니다. 나눴습니다. 근데 반도체 하면 용인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네, 게 산업 특화 단지로 지금 선정이 되신 상황이잖아요. 네, 네. 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지금 계십니까? 우리 용인은 올해 예. 3월에 삼성전자가 3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는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이제 용인의 이동 남사읍에 215만 평이 이제 지정이 됐어요. 예. 그 이후에 우리 용인은 그동안에 40년 전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제일 먼저 한 곳이 기흥 캠퍼스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35만 평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조 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의 온산면에 예. 126만 평에 해당하는 땅에 SK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투자되는 거는 발표는 120조였지만 예. 이제는
140조 투자 계획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증액됐네요. 네, 그래서 용인의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크게 육성이 될 텐데 이번에 특화단지 반도체 특화단지로 이 세 곳이 다 지정이 됐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각종 앞으로 사업을 진척하는 데 있어서 예. 날개를 단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각종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60일을 경과를 하면 그 안에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60일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 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용인 그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예. 다른 지자체에서 뭐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사실은 좀 반대도 하고 해가지고 좀 지연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6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인허가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연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그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인은 이제 반도체는 그 생태계나 역량으로 보면 이것들이 다 조성이 되면 아마 세계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투자 규모만 봐도 네, 400조 엄청납니다. 원대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용인시의 이제 예산 규모와 좀 비교를 해봤을 네네네. 때 어느 정도로 체감을 하고 계세요? 우리 용인의 1년 올해 예산이 일반 회계 기준으로 예. 3조 2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환경관리 이런 쪽에 특별 회계가 있는데 특별 회계 한 6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 회계 3조 2천억이 1년 예산인데요. 제가 삼성전자 국가산단 이거 유치함으로 인해서 300조 투자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 350조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한 100년 정도의 먹거리 예산으로 치면 예, 그거에 삼성전자 국가산단 한 군데만 이루어지는 거고 SK 하이닉스의 온산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40조, 그다음에 예.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미래 연구단지죠. 거기에 또 20조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예. 우리 용인의 반도체 산업만 가지고도 용인의 100년 이상의 예산이 지금 예. 투입될 계획입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전기와 용수 확보 네. 문제에 대한 네.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부 걱정 안 해도 언론도 될까요? 네, 일부 예. 언론도 그런 예. 보도를 했던데요. 저는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앙 정부가 이번에 국가산단 지정을 하고 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특화단지 지정까지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고 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 용수인데요. 예. 특히 삼성전자가 300조 원 투자를 할 이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전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전력 문제는 일부 해결이 돼서 지금 공사가 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가산단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전력이 매우 필요한데 일단 2036년까지 LNG 발전소, 나중에 수소연료로도 대체할 수 있는 발전소를 국가산단 안에 지을 계획이고요. 예. 그게 한 3기가와트 정도의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거고 그 이후에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전력들을 소위 이제 송전망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그런 작업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력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용수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지금 현재 환경부 중심으로 국토부 또 이렇게 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용수 문제도 거의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은 팔당댐 물을 거기다 다 가져다 쓰기 어려울 거다 용인에. 그런데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천댐에서 물을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팔당으로 내려 버리면 팔당에서 용수를 끌어들이면 되기 때문에 용수 문제도 뭐 사실상 해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이 첨단 기술 분야는 네. 우수한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네. 문제인데요. 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용인시 차원에서 좀 준비하시는 네.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저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해 선거 예. 때부터 이 반도체 강조를 많이 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반도체 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 그다음에 인력이죠. 예.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 용인에 반도체 고등학교를 세우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요. 반도체 그게 멀지 않네요. 마이스토고 예. 설립을 준비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부 장관도 만나 이야기했고 교육부 차관도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했고요. 굉장히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예.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돕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교육감이신 임태희 교육감도 경기도에서는 용인이 가장 적절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 돕고 계시기 때문에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계획대로 예. 2026년 봄에 오픈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명지대학교가 용인에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교육부가 지정하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또 돼서 우리 이제 앞으로 시비도 지원을 하고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고 해서 이 반도체 인력 양성이 거기서 또 이루어지고 경희대도 용인에 있는데요. 예. 그 경희대 캠퍼스도 중소기업 벤처부가 반도체 계열학과를 개설할 수 있는 반도체 학과를 개설할 수 있는 이런 또 지정을 했기 때문에요. 인력 양성은 꽤 이루어지고 있고 울산 과학기술원이라고 유니스트라고 있습니다. 예, 예. 이미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이 됐고 삼성전자와 계약학과를 맺은 곳인데 이곳에서 우리 용인에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질 걸 예상을 하고 연구 및 교육센터를 좀 예. 가동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저도 그거는 환영하는 입장으로 지금 유니스트와 또 예, 예. 대화를 진행해 나가고 예, 예. 있습니다. 협력 채널을 많이 구축해 두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반도체 관련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용인에 이제 모여들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 중요한 게 또 교통 인프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교통. 계세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국가산단에 예. 삼성전자 5개 팹에다가 150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이 들어오고요. 온삼 하이닉스에는 4개 팹에 50여 개의 소부장 기업이 들어오니까 상주 근로자만 해도 합치면 10만 가량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교통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고 예. 또 그런 근로자들과 다른 이 가족들이 묵을 수 있는 배후 도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후 도시를 건설하는 문제도 국토교통부가 이야기하고 있고 예. 도로망 건설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약한 것이 반도체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겠다. 용인의 남쪽에서 용인의 동서를 예. 이렇게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겠다 해서 이미 그림은 다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예. 국토교통부와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오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를 저는 꼭 건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제가 기재부에 이야기해서 국지도 82호선이 있는데요. 예. 이게 국가산단 조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2차선 도로고 많이 막히는 도로인데 이걸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예비 타당성 재조사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좀 면제를 해줘야 이걸 빨리 우리 용인의 뜻대로 확충을 할 수 있다. 그래야 국가산단 조성을 잘할 수 있다 해서 기재부도 그 논리에 수긍을 해서 예비 타당성 재조사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이 잘 정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용인시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국비 도비 지원이 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경기도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시장 취임하신 지 1년 조금 지나신 네. 거죠? 네, 네. 예. 말씀해 주신 이제 반도체만 해도 좀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1년 동안 좀 기억에 남는 사업이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정말 용인에 해묵은 오랜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 시장님 때는 그것들이 전혀 안 풀렸는데 제가 이제 거의 5가지 정도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고기교라고 해서 성남 대장동 쪽에 연결되는 거, 그 다리 가보시면 주말에 엄청 막힙니다. 오래된 다리인데 성남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이 문제를 전 시장님 해결 못했는데 저는 지금 성남의 신상진 시장님하고 워낙에 또 가깝고 해서 그래요? 취임 직후에 바로 다음 날 만나서 이거 꼭 해결합시다 해서 이제 그 해결 가닥을 잡아서 이제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예. 우리 용인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플랫폼 시티라고 83만 평 또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 연구 시설 교통 허브가 될 지역인데 이 개발 이익이 몇 천억이 될 텐데 이 개발 이익을 경기도에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용인 사람들은 아니 용인 땅 개발해서 왜 딴 데 쓰느냐 이거를 이제 경기도하고 경기 이제 주택도시공사 GH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을 설득을 해서
개발 이익은 용인에 재투자한다. 이거를 명확히 했고요. 우리 민속촌 앞에서 나오는 보라동에 이제 그 315호선이 있습니다. 도로가. 예. 이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의해서 끊겨 있어서 이 맞은편 고속도로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민들은 지하로 좀 도로를 내서 넘어가도록 해달라는 입장이고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그걸 다리를 놔서 위로 넘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설득을 해서 예. 지하차도 건설로 해서 반대편으로 가게끔 했던 것도 큰 일이고 SBS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시청 예. 앞에 한 1,900세대가 되는 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예, 힐스테이트 예. 3가 2지구. 아파트 지어놓고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해서 2년 동안 입주를 못한 거, 그 진출입로를 대체도로를 만드는 거를 이제 해법을 제시를 해서 예.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만 하면 되고 공사 시기도 좀 단축을 해서 내후년 초에는 입주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1년 동안 정말 분주하게 많이 움직이셨네요. 했습니다. 예. 또 시민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시민들이 좀 바라는 내용들 네. 어떤 게 있던가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제 예. 뭐 우리 용인의 반도체가 날개를 달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제 체감하실 수 있는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이 좀 해소되고 삶의 질이 보다 윤택해지고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민 생활 밀착형 행정 이런 것도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차도 예. 제설은 잘 돼 있는데 인도에는 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 제설기를 도입을 해서 비탈진 곳, 사람 통행 많은 곳 이거 제설을 했고요. 우리 그 골목골목길에는 대형 쓰레기 청소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노면 소형 청소차를 한 3대를 구입을 해서 2억 1천만 원입니다. 한 대씩.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그런 데는 작은 골목들이라서 그런 차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잘 치우고 또 노면에 물을 이렇게 살포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또 했고요. 예. 학교의 이 교육 인프라도 확충이 돼야 되는데 제가 186개 초중고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을 참석하신 분들을 다 만나 뵀어요. 여러 차례 예. 간담회를 했는데 160여 명의 교장 선생님들 만나 뵙고 학교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결을 했습니다. 한 예로 예. 동백고등학교가 있는데 비만 오면 옆에 지대가 높은 아파트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학교가 예. 진흙밭이 되거든요. 학교 뒤편이. 근데 이거를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그래서 이 집수정을 설치하고 또 우수를 빗물을 빼는 관로를 예. 이렇게 하수구로 연결을 해서 바로 공사를 사흘 만에 끝내가지고 이제 비가 오면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이런 조치를 했는데 가능한 한 시민들이 생활에서 좀 우리 용인이 살기 좋아졌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이런 행정을 또 많이 하고 그런 거는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와 지혜를 지금 많이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반도체 산업과 함께 용인의 발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